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네네. 어떤 게 나한테 맞을 것인가를 예.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어떤 식으로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투자 상품 트렌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종원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개인연금 무턱대고 가입하면 안 되는 이유, 연말정산이 전부가 아니다. 개인연금은 사실 꽤 많은 금융회사들, 네. 뭐 은행, 보험, 뭐 증권사 다 다루고 있는 상품인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크게 먼저 개인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오늘의 그 제목에도 나와 있긴 한데 연금 하면은 우리 연말정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연금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나눠지는 게 연말정산이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연말정산이 되는 아. 세제 혜택을 보는, 받는 게 네네. 있고 그리고 안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네. 나눠져요. 그래서 앞자 그 전자를 보통 이제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다. 예, 적격 연금 얘기라고. 상품이다. 네, 그렇죠. 예, 예. 그 후자를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라 그러면은 지금 납입한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정산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네네. 하고요. 이게 제일 대중적이죠, 사실. 네네. 그래서 이름들이 뭐 연금저축보험, 네. 연금저축펀드, 네. 연금저축신탁 이런 것들이 네. 있는 거고, 세제 비적격은 지금 현재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비과세 되는 걸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제 적격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에서 한 5.5% 정도 네네. 과세가 되는 뭐 그런 상품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먼저 이제 세제 적격은 지금은 세금을 혜택을 보고 나중에 네. 세금을 내는 상품이고 그렇죠. 반대로 비과세 연금은 지금은 세제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는 그냥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네. 건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연말정산 환급만을 위해서 연금보험이나 뭐 연금저축보험이나 네. 요거를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어떤 식으로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다 접근하실 때는 뭐 세제 적격이 무조건 좋다, 네네. 세제 비적격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네네. 어떤 게 나한테 맞을 것인가를 예.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 개인연금 제도라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국가가 만든 삼층 보안 제도, 보장 제도라는 거에 하나잖아요. 보장제도. 네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고 기업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 스스로는 개인연금이라는 걸 준비하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건 연금이라는 건 당장의 세금 혜택보다는 네네. 노후를 위한 대책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말씀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 보자면, 그럼 이제 은행에서도 팔고 보험사도 팔고 증권회사도 파는데 그 금융회사의 선택, 예, 예, 이런 예. 거는 어떤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료해요. 네. 지금 사실은 뭐 한 3가지 정도 금융기관만 보시면 되는데 네. 네. 연말정산으로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3가지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합니다. 네네. 은행, 증권, 그리고 보험사. 네네.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회사마다 이제 상품의 이름이 다른데 네. 은행에서 하는 거는 연금저축신탁 신탁. 이라고 네네. 돼 있고, 그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네네.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일단 좀 은행 신탁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매년 우리한테 제공하는 수익률이 고정돼 있긴 한데 거의 정기 예금보다 오히려 덜 나오는 뭐 덜 그런 나오죠.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럼 연금저축펀드하고 연금저축보험 2개만 남거든요. 네. 2개의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요. 네네. 연금저축보험을 제일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네네. 지금 시중에서 이제 개인연금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금저축보험인데, 네. 왜 그러냐면 최저보증이율 그리고 네네. 공시이율, 네네. 이 2가지 이율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투자자가 뭐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려면은 이게 돈이 쌓여 나가고 돈이 얼마만큼으로 불려지는가 요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연금저축보험은 굉장히 클리어하죠. 예, 예. 공시이율만큼 내가 투자 수익률을 요만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뭐 압축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정금리 상품을 주는 것이 네네. 연금저축보험이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증권사에서 하는 건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네, 연금저축 펀드라는 건데, 요거는 뭐 일단 개념부터가 달라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려면은 그냥 상품만 사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려면 일단은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계좌를 연 다음에 거기에다 펀드를 사서 끼워 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보험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는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 예, 차이점이 예. 있는 거죠. 투자 성과에 네.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뭐 네. 그런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안정적으로 나는 금리 정도를 원한다, 네. 이자를 원한다 하면은 그냥 보험사를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것 연금저축 같고, 보험이고. 이 현재의 금리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네네. 투자 수익을 좀 얻어야 된다, 예. 이러면은 좀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1년부터 2017년 17년 동안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6.32%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의 이자는 뭐 2% 전후 이런 그렇죠. 정도밖에 안 네. 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많이들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한국에서 금융 상품을 옮기는 거는 사실 불허하고 있는데 그럼요. 네. 연금 상품만큼은 네. 거의 유일한 예외로 네네네. 이전을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연금 이전 제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네네네. 주시죠. 그러니까 네. 이 뭐 저축은행이 그 똑같은 기간에 제공을 했던 평균 금리 네네. 이것보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은 그거보다 금리가 낮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 국민의 노후가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뭐 연말정산 세제 혜택 같은 거 줘가지고 연금을 네네. 들어라 뭐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평균 금리가 높은 게 연금저축 펀드밖에 없다 보니 네네. 그래서 정부가 고안해낸 게 금융감독당국들이 고안을 해낸 게 연금저축 이전 제도인 거고 보통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냐면 연금저축 보험에 들었던 분들이 까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더라 해가지고 네네.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옮기려고 하는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네네. 내 연금저축 보험 펀드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와 네네. 라고 서류를 하나만 쓰시면 바로 들어오는 그러면은 거예요. 따로 이렇게 보험사에 뭐 이렇게 얘기할 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죠? 네네. 원래는 옛날에는 보험사도 가고 뭐 증권사도 맞습니다. 가고 예전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증권사만 가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하게 됐을 때 해지 환급금의 형태로 이제 현금화 시켜진 다음에 네네. 그게 이제 연금저축 증권사에 만들어 온 연금저축 계좌로 네네. 옮겨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연금저축 보험에서 지금 만약에 내가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네. 요거는 좀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겁내하는 게 만약에 이걸 깨면 내가 지금까지 환급받았던 거에 막 가산세 붙어가지고 추징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은 그대로 그 연금저축 보험 상품은 해지가 돼가지고 현금화가 되지만 증권사로 그대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누리셨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그거는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결국은 이제 금리가 계속 낮다 보니까 네. 이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의 펀드, 네.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그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 네, 뭐 네, 한 번만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의 수수료가 지금 납입했을 때부터 나중에까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다만 이제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증권사에서 만든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나중에 수수료가 좀 보험 상품보다 커진다는 네.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내 마음대로 납입할 수 있어요. 네.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내가 30만 원 사고 싶으면 30만 원 사도 되고 그렇죠. 좀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럼 10만 원만 사도 그럼 좀 덜 되고. 사고. 네, 그럴 네네. 수도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예. 그리고 저는 그 가장 큰 장점은 우리 투자라는 게 이 노후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보고 이제 나중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도 뭐 공민호 TV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과실을 제대로 따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장기 저축인 거고 장기 네네. 저축에 가장 핏이 맞는 거는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예. 뭐 이런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을 많이 담아 두시면 나중에 이제 그 글로벌 시황이 올라가는
그 과실을 네. 오롯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보험사냐 증권사냐 했었을 때 또 이제 증권사의 경우는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요즘 또 가장 핫한 TDF라는 펀드를 다음 타겟 시간에는 데이트 펀드. 네, 타겟 데이트 펀드인가요? 네, 타겟 네네. 데이트 펀드. 그 펀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